안녕하세요. 네, 유채린입니다. 지금 10시가 돼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자리에 오셨으면 1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진짜 기술적인 부분들에 들어가서도 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의 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요, 지금 생성형 AI 관련, 그리고 MS365 코파일럿 관련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업무 효율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공저로, 그리고 혼자서, 단독 저서로도 책을 다양하게 냈고요.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하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나에게 이롭고 사회에 이롭고 내 주변에 이로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요, 챗GPT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한 작성 꿀팁을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 과정을 듣고 그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이 이상을 뛰어넘어서 한 번에 구체적이고 전문가적인 프롬프트들을 생성해 나갈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 즉, 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챗GPT에게 가장 최적의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끌어내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우리가 프롬프트 작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롤이라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 페르소나라고 페르소나를 지정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최재용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 어, 너는 지금부터 카피라이터야. 카피라이터 역할을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페르소나를 부여한다,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줘? 카피라이팅을 해줘. 음, 글을 써줘. 이미지를 그려줘. 이게 바로 어떻게 해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맥락은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포맷. 출력 형식은 표로 해줘, 그림으로 해줘, 글로 해줘, 뭐 아니면 제목과 소제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고요. 그 예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면,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다. 그러면 잘 써진 사업계획서 예시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보고서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보고서의 형식에 맞는 것을 제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말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카피라이터의 입장에서 아니면 위트 있게 뭐 부드러운 어조로, 대화체로 이런 것들이 말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 너무 외우기 어렵잖아요. 어, 태스크, 콘텍스트, 포맷, 이그젬플, 톤 이거 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똑똑하셔서 다 외우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늘 쓰는 단어들이 아니었어요. 늘 쓰는 단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RTC, FET 요거 가지고 어떤 단어를 만들기도 어려웠고 저 같은 경우는 앞글자를 따서 어떤 단어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유튜브에서 AI 채비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채비서의 프롬프트 작성 꿀팁입니다. WHO를 기억하라.
라는 건데요. 이 6가지를 W와 H 그리고 O로 나누어 봤어요. 자, 그래서 나누어 봤을 때 요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3가지 첫 번째 역할 부여와 키, 톤, 이 말투와 어조 여기는 W, H, O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저도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WHO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그리고 무슨 뜻일까? 네, 정수호님. 네, 좋습니다. 네, W에 해당합니다. W. 왜 W일까요? 왜 W일까요? 역할. 네, 역할입니다. 역할. 네, 맞아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누구? 후예요, 후. 맞습니다. 후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이 말투도 사실은 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카피라이터다. 그러면 카피라이터로서의 그 말투와 어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엄마로서 역할을 한다. 그럼 엄마로서의 말투와 어조가 있을 거고, 아빠다. 그럼 아빠의 말투와 어조가 있을 거고, 이렇게 이 역할과 톤을 하나로 묶었어요. 어, 누구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투와 어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항상 대통령 연설을 할 때처럼 그 말투를 집에서도 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할과 톤은 한 맥락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구체적인 맥락과 어떻게 해줘, 그리고 예시, 이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정수우님, 저의 그 머릿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H입니다, H. How. 어떻게 해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how가요, 어떻게 해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줘라는 거예요. 예시. 이런 식으로 해줘라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고, 구체적인 맥락, 뭐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 다른, 어, 뭐 소제목, 제목, 소제목, 뭐 본문 이런 수준으로 써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줘. 이렇게 구체적인 맥락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how로 제가 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포맷, 출력 형식은 O입니다. 이 오의 뜻은 아웃풋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아웃풋이었어요. 그래서 출력 형식, 표의 형식으로 해줘, 이미지로 해줘, 뭐 글로 해줘, 삼천자로 뽑아줘, 이런 식으로 출력 형식을 아웃풋으로 본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외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그 굵직굵직하게 보면 이 3가지로 모든 것이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토카츠식 방식도 그렇고요. 다른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프롬프트의 맥락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르게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W1H다. 저는 신문으로 뭐 교육하거나 신문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신문에 들어가는 육하 원칙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2W1H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왜, 이거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 3W1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프롬프트에서는 3W1H가 있어야 한다. 바로 뭐냐 하면 이거예요.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why. 요거는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 나는 지금은 뭐 2024년도 언제의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쓴다거나 할 때는 2023년도 몇 년도까지의 이야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언제를 설정하죠. 그리고 어디에서 할 건지. 지금 우리가 학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학원 원장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고, why.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 나는 학원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H는 당연히 how가 되겠고요. 어떻게 해줘. 그래서 출력문의 형식은 이렇게 나타내자.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실까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알 것 같다. 네,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0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롬프트들이 다 이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거를 저는 이렇게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도 다 기억을 하고 이대로 적용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연구해 왔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라. 네,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챗GPT한테요, 처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질문했었죠.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챗GPT가 등장했을 때 '뭐야 얘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저만의 방식을 찾아갔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찾아갔냐?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자,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 바로 이거예요. "너는 뭐뭐를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챗GPT를 열고요.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너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답변을 여기다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니?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잘 참여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저도 방금 요거 다시 한번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하면서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목표, 전략, 운영 계획, 재무 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업 계획서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고 얘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제가 해 봤던 내용을 네, 이렇게 캡처를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 답변 나온 것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챗GPT의 이 답변을 토대로 목적과 배경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사업 계획서를 쓰고 싶으면 "사업 계획서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다." 라고 구성 요소를 이렇게 쫙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요새 기능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따옴표 표시가 나와요. 회신하기 기능이거든요. 여기 따옴표 버튼을 클릭하면 이 부분에 대한 회신만 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회신을 해 주고 음 사업은 사업 개요는 음 잠시만요. 채팅. 네, 좋습니다. 채팅을 지금 받고요. 네. 그래서 사업 개요는 온라인 마켓이다. 그리고 목표 및 비전은 ESG 경영과 관련된 온라인 마켓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한다. 뭐 이렇게 하고 주요 전략, SNS 마케팅을 통한 홍보와 환경 보호,
이미지 구축 뭐 이렇게 써보면 얘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겠죠. 사업의 개요는 이렇고, 목표 비전은 이렇고, 비전은 이렇습니다 하고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고 나서 그러면 이 위에 네가 답변해준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표로 완성해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거다. 무엇을 시작으로? 바로 질문을 시작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이 방식이 굉장히 잘 우리에게 통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제가 해봤냐면요, 요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늘 마주하는 상황이에요. 어디를 가서 사람들을 처음 만난다거나, 심지어 아이들도 그렇죠. 학교를 가서 처음 학년이 바뀌고 그랬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제가 요 30초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알려주면 30초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요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 나는 이래 이래 하면서 프롬프트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정말 30초짜리 자기소개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보를 더 주면 좋을까요?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꼭 챗GPT가 아니어도 내가 자주 쓰는 코파일럿이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어디에서든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게요. 오,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름이나 현재 직업, 학업 상태, 주요 업무, 전공 분야, 주요 성과나 경험, 개인적인 관심사나 취미,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 상황, 내가 이게 면접인지, 아니면 어떤 행사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인터뷰하러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30초짜리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완성해 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본을 가지고 내가 나의 입에 맞게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나의 입에 익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나의 입에 맞게 좀 바꿔서 그것을 나의 자기소개 서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나의 자기소개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아까 제가 해드렸던 것처럼 회신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자기소개 30초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30초 자기소개를 해야 해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나요? 했더니 이렇게 알려주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겠다라고 해서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 번호 써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번에 대한 거, 2번에 대한 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썼더니 30초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작성해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채린입니다.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AI 융합 교육과 경제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곧 중소기업 혁신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해 왔고, 경제, 수학, 한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재를 개발한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AI 융합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거 30초짜리였잖아요. DID나 브루나 이런 데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30초짜리 말고요. 제가 계속해서 늘려봤습니다. 나 15분짜리 강연을 해야 돼. 세바시에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얘가 어떤 정보를 주면 15분짜리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 김홍은님 한번 올라오셨고요. 어, 두 분만 더 받아볼게요. 다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기 자기소개에서 네. 이것에 대해서 뭐 회신으로 작성을 하셔도 좋고요. 그냥 바로 이어서 답변하면 얘가 그거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1번 이름, 여기 내용도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냥 1번 유채린, 2번 뭐 프리랜서 강사, 3번 뭐뭐뭐, 4번 뭐뭐뭐, 이렇게만 쓰셔도 얘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작성해줘요. 지금 작성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김승명님 나왔고요. 유양성님도 네, 좋습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유양성님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한번 자기소개 마이크 켜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내 목소리 잘 안 들리셨죠? 이제 마이크 켰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챗GPT 전문 강사 유양석입니다. 엔잡러로서 디지털 아티스트와 챗GPT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챗GPT와 디지털 강의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챗GPT 강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 멘트로 어디 가서 자기소개하면 너무 좋겠죠? 네. 지금 너무 잘하셨고요. 두 번째로 유명한이라는 거는 우리 일타 강사님 뒤에 서고 싶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 진짜 또 다른 일타 강사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유양성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 번째요? 아니에요. 네. 모두가 다 같이 첫 번째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섯 번째 나왔습니다. 네, 다들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GPTS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 GPTS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질문으로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만든 GPTS예요. GPT 스토어에서 이 편집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그 챗봇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가서도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기에 가서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 쿠폰도 쏘겠습니다. GPTS에 들어갔어요. 어,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할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질문. 어떻게 해야 이 GPTS를, 이 챗봇을 더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요? 오, 네, 좋습니다. 네. 넌 무엇을 할 수 있니? 너의 역할을 설명해줘. 무엇을 할 수 있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네, 사용법. 네, 어떻게 쓰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우리 홍경표님, 제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좋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저는요, 요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제가 원하는 것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GPT 스토어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GPT 스토어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웹툰을 만들 거다. 그럼 제가 웹툰 만들 땐 여기를 가장 먼저 들어가거든요. 에코? 네. 그래서 웹툰의 스토리, 에코? 잘못 들어갔네요. 다른 걸 제가 눌렀나 봐요. 다시. 자, 웹툰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는 이런 걸 만들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 주제 제안하기 뭐 이렇게 미리미리 써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걸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어떤 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써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 외에도 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들어가서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장면 묘사, 네, 아까 처음에 예시 질문들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GPT 탐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챗GPT 들어가서 GPT 탐색에 들어가서요. 어떤 것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미지 제너레이터래요. 네. 그냥 제목만 봐도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이미지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생성 도구래요. 예를 들어서 특정 풍경, 캐릭터, 이벤트 등 무엇이든 요청하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음, 맞아요. 좋습니다, 정순호님. 이런 식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 풍경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까? 특정 풍경을 그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전 또다시 질문을 해요. 왜?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줄 수 있니? 바로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로 질문을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 챗GPT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의 구체화하는 방법들을 여기에서 계속해서 물어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해변, 산, 숲, 도시 등을 장소를 얘기해주고 시간을 얘기해주고 날씨, 특징, 색감을 얘기해줘야 된대요. 자, 예시 질문은 이렇다고 얘가 예시 질문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시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해봤을 때 얘가 마음에 들게 그림을 그려주면 저는 여기서 예시 질문에서 단어들만 바꿔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의 풍경인데 해변에는 야자나무가 있고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네요. 추가로 수정사항이나 다른 요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와서요. 이렇게도 하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어떻게 했죠? 1번 장소는 산, 2번 시간은 아침, 3. 날씨는 맑음. 4. 특징은 나무, 오두막집. 이렇게 예시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해볼게요. 음. 따뜻한 색조, 밝은 색조,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숙명님, 이대윤님, 네, 너무 좋아요. 유양성님하고 홍진영님도 각자 올리신 그림에 대한 프롬프트 같이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제 이대윤님처럼. 자, 낮에 공원에서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싶습니다. 네. 배경은 나무와 잔디가 많은 공원이고 사람들이 돗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으며 아이들은 놀고 있는 장면을 포함해 주세요. 분위기는 따뜻하고 즐거운 느낌으로 해주세요. 네. 아까 여기 예시 질문에 나온 것들을 조금씩 고쳐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음, 네. 프롬프트들도 다들 이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 2, 3, 4, 5 이 내용은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변을 1, 2, 3, 4, 5번에 대한 것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산인데 나무들도 있고 오두막집이 있고, 그리고 아침이고 맑아요. 그리고 따뜻한 색조, 그리고 밝은 색조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한 부분이 업무 효율화,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케팅이라는 것도 업무 효율화의 한 분야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기획서 보고서에 관련된 그 부분도 챗GPT의 GPT 스토어로 만들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신데요? 지금 그림들이 너무 멋집니다. 역시 프롬프트 너무 멋져요. 네. 프롬프트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롬프트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요 GPT 스토어 기획서 보고서 작성기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요. 여기 들어와서 똑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나만의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서 다운로드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정말 멋져요. 네, 저는 GPT 스토어 정말 사랑합니다. GPTS.
제가 하나하나 세분화되어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요. GPT 들어오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아예 처음 예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종류의 기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기획서 종류, 마케팅, 서비스,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도 쓰고, 출판 창업 기획서까지. 그리고 보고서도 이런 보고서들 작성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저는 챗 GPT 스토어 만드실 때 다른 예시 질문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질문. 어떤 종류의 내가 기획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기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내가 만약에 이미지 생성하는 스토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사진처럼 나오기도 할 수 있고, 3D 이미지가 나오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웹툰 스타일, 픽사 스타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류들을 만들 수 있는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그려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예시 질문으로 하나 깔아 놓으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계속 사용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3D 동화 제작소라고 여기 있는데 이 3D 동화 제작소에 들어갔더니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예시 질문으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사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GPT 스토어를 내가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캔바. 이거는 캔바에서 만든 캔바 스토어거든요. 근데 여기 다 영어로 써 있잖아요. 일일이 다 번역하지 않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또 물어보는 거죠. 네. 다들 이미지 너무 멋지게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 이렇게 영어로 나오면, 우리 아시죠? 여기 연필 모양. 연필 모양 갖다 붙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나왔다. 그러면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더 붙여서 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한글로 작성해 줬어요. 음, 명함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를 하고 싶다. 얘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 얘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같이 요구를 하고 이게 계속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최지용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플라톤식 대화, 플라톤의 대화처럼 정말 챗GPT하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내가 얻고자 했던 정보들을 얻고 내가 얻고자 했던 부분을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GPT 탐색 들어가셔서요. 지금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거, 지금 각자가 다 다르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보고서 쓰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업을 할 거야. 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이미지, 아트 쪽으로 하고 싶어. 아니면 글쓰기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찾으면 되냐? 여기 탭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글쓰기 하면 글쓰기 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네.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가볼까요? 라이팅. 글쓰기 쪽으로 가볼게요. 글쓰기에 보면 요즘에 핫한 게 바로 이 휴머나이즈입니다. 휴머나이즈. 인간처럼 하는 거. 그래서 휴머나이저가 있고 휴머나이즈 AI가 있는데요.
요걸로 해볼게요. 휴머나이저. AI 휴머나이저. 이게 2위네요. 별점은 3.8점. 잠깐만요. 아, 이게 4.0점이네요. 네, 이왕이면 평가 점수가 높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나이즈 AI로 가볼게요. 여기 글쓰기 탭 GPT 탐색에 들어오셔서 GPT 탐색 들어와서 글쓰기 들어가면 휴머나이즈 AI라고 세 번째에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채팅 시작 누르시면 돼요. 네. 또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어, 이런 것들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네, AI 콘텐츠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원하는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그것을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바꿔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자기소개 했었잖아요. 그쵸? 그 자기소개 한 거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자, 본인이 아까 자기소개 스크립트, 30초짜리 자기소개 스크립트 AI가 만들어준 거죠. 그거를 저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로 로그인해라 라고 돼 있는데 로그인 하시면 돼요. 연결. 어,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아, 네, 잠시만요. 네, 그럼 여기다가 다시 입력을 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 연결 한번 해놓으시면 이렇게 다시 나올 거예요. 챗GPT 화면으로. 네, 이렇게 대화 완료. 근데 뭐 별로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도 해보고 뒤로 돌아가서 아까 그 휴머나이저에서도 해보도록 할게요. 폴더 설정이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 옆에 이 폴더 나온 거? 크리에이트 폴더? 요거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확장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음, 이거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챗GPT 폴더스. 이미지 제너레이터요? 네,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챗GPT 폴더스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 요거 먼저 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확장 프로그램 관리에 가서 여기서 하나요? 웹스토어에 가서요. 챗GPT 폴더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스토어의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스토어,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크롬에 가서 웹스토어라고 검색하셔도 되는데, 요거 링크 따고 들어가시면 확장 프로그램 웹스토어로 넘어가실 거고요. 이미지 제너레이터도 지금 여기서 있고, GPT 탐색에서요. 바로 위에 떠요. 여기 유행에 유행 어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바로 맨 첫 번째 이미지 제너레이터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양진영 교수님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URL을 보내주셨네요.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미지 제너레이터까지 우리 같이 해봤습니다. 네. 음. 네, 요거 폴더는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네, 확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뭔가 불안정할 때는 한 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럴 때 새로 고침하면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새로 고침했더니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네,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지금 저희가 지금 46분이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몇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네, 좋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에디트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질문을 해야 더 좋은 답변을 얘가 해줄 수 있는지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제, 타겟 독자, 원하는 톤과 스타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 예시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예시 질문들. 그래서 에디트 컨설턴트도 한번 안내는 해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자책 쓸 때 한 번씩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 주제랑 이런 거 설정할 때도 한 번씩 사용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셔서 예시 질문을 참고해서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까지 우리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과정을 아까 우리 최지용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6기예요, 벌써. 그래서 6기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7월 1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프롬프트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이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격증도 발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 볼 거거든요. 시험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더 전문적인 부분들을 같이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주말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